얘야, 엄마다. 너가 와서 간병 좀 하거라. 갑자기 간병이라뇨. 어디 아프신 거예요? 넘어졌는데 도통 일어나기가 어렵다. 구급차 타고 이제 막 응급실 왔다. 그런 줄 알고 서둘러 오거라.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병원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김 여사님은 올해 75. 그 나이에 골절이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에 계세요? 세브란스 병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일이면 저희 호텔에서 큰 행사가 열립니다. 제가 맡게 된 중요한 행사였고 무엇보다 저를 따르는 책임져야 할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왜? 오기 싫으냐? 딸이라면 엄마 아플 때 옆에서 병간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네, 엄마 말이 맞아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전화를 끊고 호텔 로비 소파에 잠시 앉았습니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준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 다리가 부러졌다고? 많이 안 좋으셔? 응. 내일 수술이래. 내가 간병해야 할 것 같아. 여보, 호텔에 행사 있다면서 중요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포기했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엄마잖아. 아프신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처남 요즘 뭐 하는데 일 없으면 대신 좀 가라 하지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말 하면 엄마가 서운해할까봐. 남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저에게만 모든 걸 요구하고 책임지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에 병이 있어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어디까지 챙겨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 53세 강미진님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수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에게 매우 차가운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도대체 그녀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구독해주시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공사장 사고였어요. 하루아침에 우리 가족의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매우 슬퍼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진아, 이제 내가 집안을 책임져야 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까지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민범이를 품에 안고 매일 울었습니다. 우리 민범이는 아빠도 없이 어떻게 자랄지. 가엾어서 어떡해. 저도 아버지가 그리웠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엄마는 소일거리 찾으러 매일 아침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동생을 챙겨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을 들고 집에 왔던 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엄마, 제가 번 돈이에요.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도울게요. 어머니는 그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민범이가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민범이 새 운동화 샀네. 어디서 났어? 엄마가 사줬어. 누나가 돈 벌어왔대. 고마워 누나. 그 순간 뭔지 모를 섭섭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범이가 좋아하니 됐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한 것이 아니라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민범이에게만 온갖 사랑을 쏟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민범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반면 저에게는 야, 너라며 명령만 내렸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어머니의 이런 차별이 점점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집안일과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성적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후에도 공부했습니다. 멋진 대학생이 되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 진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미진이는 성적이 좋으니 간호학과 가면 어떨까? 적성에도 맞을 것 같은데.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간호사, 환자를 돌보는 일이 제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간호학과 가고 싶어요. 밥을 먹던 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돈이 어디 있다고 네가 대학을 간다는 거야. 시끄럽고 너는 당장 돈부터 벌어야지. 하지만 엄마, 저도 꿈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도 제가 간호학과에 맞을 거라고.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여자가 무슨 꿈이야? 그냥 시집이나 잘 가라. 그리고 민범이 공부시켜야 하니까 너도 이래서 보태라. 자네 녀석이 대학은 나와야지. 옆에서 민범이가 눈치를 보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지만 그 꿈은 시작도 하기 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 대신 호텔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러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꾹 참고 일했습니다. 하루는 손님이 떠난 자리를 치우다가 그만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야! 손에 기름 묻었냐?
접시는 월급에서 깔 테니 그래 알고 당장 치워. 주방장이 호통을 쳤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서 휴지를 건네준 선배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이럴수록 마음 쓰지 말고 씩씩해야 해요. 그 선배의 말처럼 저는 씩씩하게 일했고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정직원이 됐고 그 월급은 모두 집에 보냈습니다. 월급이 줄었니? 왜 돈이 이거밖에 안 돼? 민범이 학원비 더 오른 거 내가 말 안 했니? 이번에 제 옷도 좀 사야 해서 겨울 코트가 너무 낡아서요. 너 옷 많잖아. 네 옷 살 돈으로 민범이 학원비나 내. 남자는 공부를 잘해야 사회 나가서도 인정받고 그러는 거야.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의 겨울 밤은 너무 춥고 외로웠습니다. 내 월급으로 동생의 학원비를 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빠듯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죽어라 열심히 일했더니 직급이 오르고 급여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내년에 민범이 대학교 가야 하니까 등록금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에 보내는 제 모습을 보고 회사 동료들은 제가 효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28, 다른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꽃다운 청춘을 즐기고 있는데 참 어안이 벙벙하네요. 그러다 30의 준호를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손님이었는데 체크아웃할 때 제게 명함을 건네며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남자를 만날 여유도 자신감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준호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호텔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우리는 1년 후 결혼했습니다. 준호는 제 상처를 알아봤고 제게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미진 씨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어머님은 고마워하지 않으셨다고요? 준호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겪어온 것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집 가면 민범이는 어떡하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 말에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미진이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는 자기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범이는 졸업 후에도 취직 한 번 못하고 집에서 빈둥거렸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독립하려는 저는 이기적인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어머니와의 인연은 그리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는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도 어머니는 축하한다는 말보다 내 동생은 언제 장가가지? 라는 말부터 했습니다. 엄마, 민범이 아직도 취직 안 했어요? 왜? 내가 그런 걸 왜 신경 써? 내 일이나 잘해. 네 동생은 내가 알아서 챙길게. 그래도 대학 나온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집에서 놀고만 있잖아요. 놀기는 누가 놀아? 취업 준비 중인 거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좋은 직장 구하는 게 쉽니? 정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동생 좀 도와주지 그래? 어머니의 이런 말들에 저는 항상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제 잘못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호텔에서 직급이 올라갔을 때 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호텔에서 승진했어요. 호텔. 거기서 뭐 얼마나 버는데? 그래봤자 호텔 직원이지. 정 대단하면 네 동생 좀 그 호텔에서 편한 일 좀 시켜라. 빽 있으면 그 정도는 일도 아니잖니. 그 말에 남편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미진이 그 호텔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승진한 건데 그게 어떻게 그래봤자가 됩니까? 대단한 일인데요.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위 양반. 내가 내 딸을 몰라? 너무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 제가 딸 혜린이를 낳았을 때 어머니는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민범이 면접 준비를 도와줘야 한다는 핑계였죠. 그 후로도 어머니는 자주 남자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 딸을 보는 눈빛에서 실망감이 느껴졌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명절에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있었으면 이런 음식 다 해주고 내가 편하게 앉아 있을 텐데. 그 말을 듣고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어머니는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더니 딱 맞는 말이야. 넌 여기 와도 마음이 없어 보여. 마음이 없다니요. 모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미진아, 돈 좀 빌려줘. 얼마나요? 1,000만 원. 놀라입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세요? 내 동생이 사업한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대. 사업이요? 민범이가 뭘 안다고 사업을 해요? 취직도 못했는데. 아이고, 이 딸년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내가 너한테 뭐 자주 돈 달라 했니?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는데 내가 그걸 못 해줘? 어머니의 강요에 저는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민범이의 사업은 6개월도 안 되어 망했습니다. 그리고 민범이는 다시 어머니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냈습니다. 엄마, 그 돈은 언제 주실 거예요? 저도 돈 나갈 때가 많아서요. 돈. 아이고, 내 동생 사업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갚아? 그거 좀 그냥 둬라. 딸 자식이 그깟 돈 가지고 그래? 엄마, 그게 어떻게 그깟 돈이에요? 아이고, 내가 호텔에서 돈 많이 번다며? 시집간 딸이 친정에 그것도 못 해주면 뭐하러 돈 벌어? 30대 중반의 남자가 일도 안 하고 어머니에게 용돈 타 쓰며 사는 모습이 못마땅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민범이를 더 감싸줬습니다. 우리 아들은 마음이 여려서 그래.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적응을 못하는 거야. 난 내 아들 마음을 알아. 너는 몰라도.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열심히 일했고 민범이는 이제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놀러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다리 골절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가 있어도 부모님이 아프실 때 곁에 있는 것은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제게 늘 차갑고 무심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딸로서 책임을 다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오른쪽 다리는 부목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를 만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에게는 매우 위험한 부상이었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수속을 밟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민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범이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일을 못 구해서 예민한데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하면 안 된다나요? 엄마, 민범이한테 연락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안 했지. 요즘 우리 아들이 취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해. 이런 걸로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민범이는 40세에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취직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어린아이처럼 감싸고 보호하려 했습니다. 병실에 어머니를 모신 후 편의점에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전화해 내일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부장이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병실 의자에서 자면서 어머니 상태를 살폈습니다.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편안히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수술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후 병실로 돌아온 어머니는 계속 민범이 걱정을 했습니다. 내 동생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혼자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엄마, 걱정 마세요. 마흔이 다 되어가는데 밥도 못 챙겨 먹겠어요? 그게 말이 쉽지. 그 애는 라면밖에 못 끓여 살림도 못하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리 수술을 받고 누워 계신 상황에서도 어머니 마음에는 오직 민범이뿐이었습니다. 사흘간 병실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호텔 일은 동료들에게 미루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이해해 주었고 특히 부장님은 걱정 말고 어머니 간호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행사를 놓친 것이 아쉬웠습니다. 병원에서의 나날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에 자주 깨어 도움을 청했고 통증 때문에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5일이 지나고 의사는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고 앞으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실래요? 아니야. 내 집으로 갈 거야. 민범이 혼자 있으면 걱정돼.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해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 업무에 복귀했지만 마음은 계속 어머니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바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배달음식 상자와 빈 컵라면 그릇이 거실에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고 수술 후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약은 드셨어요? 왔구나. 아직 안 먹었어. 아들이 약 사온다며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네. 방 안을 둘러보니 물 한 잔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든 상태인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다 드리고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집이 이 모양이에요? 민범이는요? 아침에 면접 보러 갔다고 했는데 곧 오겠지 뭐. 거실을 정리하면서 부엌으로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싱크대는 설거지 안 한 그릇들로 가득했고 음식물 쓰레기는 넘쳐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일단 청소부터 했습니다. 2시간 넘게 걸려 간신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약도 챙겨드리고 재활 운동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범이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 따귀를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미진아, 그만해! 민범이는 변명만 늘어놓았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민범이는 반성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감싸기만 했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어머니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호텔을 그만두고 어머니 간병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부장님은 놀라시면서도 제 결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30년 근무한 호텔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했습니다. 상태는 점점 좋아졌고 이제는 짧은 시간이지만 혼자서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달리 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진아, 미안하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왜 갑자기 미안하다 그래? 엄마가 그동안 우리 딸에게 너무 잘못한 것 같다. 평생 너한테 부담만 주고 우리 딸 마음은 생각 안 했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가 학교 다닐 때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막았지. 내가 번 돈으로 민범이 대학 보냈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엄마, 민범이는 내가 잘못 키웠어. 40다 돼가는 녀석이 아직도 엄마한테 의지하고.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고요. 긴 세월 쌓인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민범이에게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감싸주지 않고 할 일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민범이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퇴직금을 받은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빵집을 차려보면 어떨까 고민했습니다. 간호사는 못 됐지만 이제라도 다른 꿈을 찾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 빵집 차리려고요. 빵집. 힘들지 않겠니? 그래도 우리 딸은 뭐든 잘하니까 열심히 해보렴. 어머니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제과제빵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 후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미진이네 빵집이라는 소박한 가게였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날 민범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내 동생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누나 사실 내가 말 못했는데 뭔데? 나 사실 대인기피증이 있어.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그래서 면접 볼 때마다 망쳤어. 민범아, 누나 가게에서 나도 일하면 안 될까? 여기는 누나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민범이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그를 미워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모두가 보지 못했던 민범이의 아픔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처음엔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 민범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범이는 빵집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 같은 간단한 일을 했지만 점차 빵 만드는 일도 배워갔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웃는 모습도 많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사라다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옛날 어머니가 가끔 사다 주셨던 그 맛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사라다빵을 만들면서 예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따뜻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저와 민범이보다 저를 더 아껴주셨습니다. 그 시절의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생신날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남편과 우리 아이들, 민범이, 그리고 어머니까지. 생일 케이크 대신 사라다빵에 촛불을 꽂았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제가 직접 만든 빵이에요. 아이고, 고맙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미진아, 내가 내 딸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이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빵집은 점점 소문이 나서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거의 회복되셔서 가끔 오셔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거 우리 딸이 만든 빵이에요. 맛있죠? 우리 애는 못하는 게 없어요. 어머니가 동네 단골 손님들에게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우리 딸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민범이도 이제는 기술을 배우며 제대로 된 제빵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주말에는 빵집을 도와줍니다. 여기는 우리 가족 모두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가끔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니까요. 유리창 너머로 봄 햇살이 비칩니다.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우리 딸이 최고라며 자랑하는 모습, 내 동생이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지만 용서와 이해가 있다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선택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오늘 한 여자가 평생 감내해온 차별과 상처,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여정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가족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가장 깊은 치유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강미진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 특히 부모님의 편애로 상처받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딸들이 가족 내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의 인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진이 자신의 꿈을 찾아 빵집을 열었듯이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의 어머니처럼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차별하고 있는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어머니가 마침내 딸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 딸이라고 불렀듯이 모든 자녀에게 공평한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